네,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전국진단 2019년 두 번째입니다. 우리 정치에 어제 새로운 어떤 이 계기가 발생했습니다. 한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겁니다. 총리를 경험하신 분이 우리 정치계에 들어왔을 때 항상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해찬 전 총리가 97년도 이 대통령 경선에서 당당히 1등을 했고요. 그리고 고건 전 총리도 2007년도 대선 때 거의 10개월 이상을 1위가 마크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얼마나 인기가 높았습니까? 그래서 반기문 총장을 옹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탈당하기도 하고 또 탈당 대기하기도 하고 했던 거죠. 반기문 총장이 보수 후보가 됐을 때 중도도 아우르면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많이 예측했지 않습니까? 물론 20일 만에 낙마로서 참 허망하게 끝났지만요. 이와 같이 총리 출신이 정치계에 들어오면은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보수든 진보든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이 한국당에 입당하기 전부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범보수 진영에서는 1위를 마크했고요. 그런 분이 드디어 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 나라를 위한 길을 가겠다 하면서도 실제 이런 한국당의 입당과 당권을 두고 싸우는 전당대회 참여는 조금 지금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다수가 내년 총선 전에 들어와서 역할을 하면서 대권 가도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했었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로는 자유한국당의 이 한 자릿수의 지지율에 헤매다가 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15%에서 20%를 넘어선 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살아나고 있을 때 이때 합류를 해서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지는 것이 다음 대권 가도에 여러 가지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또 본인한테는 상당히 훈련의 어떤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대선 패배 이후에 그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당대표로 나왔습니다. 그때 박지원 대표랑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가장 큰 거는 대선 주자는 이 대선 경선에서부터 나와야 되고 대선 주자를 키우는 등 당을 힘을 키우는 등 이런 역할은 대선 주자가 아닌 대표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박지원 대표의 일관된 주장이었어요. 거기서 문재인 대표는 아니다. 결국은 어떤 당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지금부터 당대표로서 온전히 당을 변화 혁신하는 일부터 책임지고 해나가야만이 대선 승리도 있다. 이런 논리였어요.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그 이후에 안철수 등 탈당과 분당도 되고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일당이 되고 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사를 볼 때 그 한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 관료 출신이지만 상당히 어떤 이 엄중한 결단을 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들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누가 보더라도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박근혜 정부의 2인자였는데 그 2인자가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국민들한테는 어떤 사과를 할 것이냐. 예, 이 가장 언론과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워딩은 아주 단순하게 했죠. 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적폐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와 반성을 이야기할 때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미래지향적인 통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네. 이렇게 볼 때 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에서 전부 다 맹폭을 가했습니다. 후안부치하다, 뻔뻔스럽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2인자였기 때문에 우리 온 국민을 나라를 갖다 뒤흔들게 하고 슬픔에 잠기게 하고 그 1200만여 명이 거리에 나와서 나라다운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그런 촛불이 아직도 국민들 가슴에는 생생한데 그 2인자가 정치판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이 준비를 뭐 덜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다고 할까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른 당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교안 의원의 그 현재 지금 이 시점에 입당 그 자체는 이게 환영하면서도 이게 무혈입성이다. 그 기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영의 몸으로 이 구치소에 지금 갇혀 있는데 이게 대해서 과연 2인자로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해왔는가. 돌팔매가 있다면은 본인도 그걸 온전히 막고 국민들한테 석고대절을 하면서 국민들이 기회를 주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일찍이 김무성 전 대표는 그 본인의 전당대회 대표 불출마를 이야기하면서 최소한 이번에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책임자 그리고 이 탈당했다가 복당한 사람들 그리고 선거에 참패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건 기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한교안 전 총리는 정말 이 새로운 UPS가 등장하듯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 모든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한 달 정도의 검증 과정이 있으리라 봅니다. 반기문 총장은 20일 만에 낙마했습니다. 한교안 전 총리는 계속적으로 유체이탈 학법이라든지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럴 때 과연 박근혜 탄핵의 2인자로서 책임론에 대해서 본인이 무엇을 국민들한테 토로하고 고백하고 사과하고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일단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개인의 신상에 관해서도 여러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교안 전 총리의 그 지지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50%가 넘어요. 그동안 당권을 위해서 뛰어왔던 정우택, 오세훈, 김진태 이런 분들은 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그냥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대선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대권 지지율이 1, 2위를 다투는 사람, 이 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지상정으로 지지가 몰리는 것은 저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몰리는 지지율 속에서 한교안 총리가 정말 박근혜 정부의 인자로서 국정농단과 탄핵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어떻게 고백하고 또 그 부분에서 자기는 왜 자기가 나왔는지 어떤 구체적인 솔루션을 갖고 나왔는지 부분에서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차기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어떤 키를 질 선장은 다음 달 27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과연 이러한 과정을 극복하지 못한 채로 인기에 의해서 쏠림에 의해서 당대표가 된다면은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친박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도로 친박당의 어떤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당을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 뭔가 국민적인 어떤 이 심판, 끝없는 추락 속에서 다시 지지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로 양날개로 날아야만이 국가의 건강한 발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안보, 경제, 사회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보수가 건강하게 재탄생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일입니다. 한교안 전 총리께서 정말 애국심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다면은 모든 국민의 언론의 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시고 이게 대해서 나름대로 이 이해와 설득을 하셔야 될 거라 봅니다. 한교안 전 총리의 다음 메시지와 행보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